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농어촌 지역인 4개의 군을 합쳐 면적이 아주 큰 선거구인데요.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 밀착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인근 광주보다 5배가 큰 거대 선거구입니다. 한 표 한 표가 간절한 후보자들은 도서산간 곳곳을 돌며 선거 유세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던 문금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어민을 위한 맞춤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 후보는 국가환경재난기금법, 농어민 기본소득제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환경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 농어민들의 소득이 안정되는 것,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이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의 평가위원으로 지역에서 20년 넘게 문화, 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김 후보는 개인 경력과 농어촌의 특성을 결합한 맞춤 공약으로 지역민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농어촌 문화관광 특구 조성, 스마트 농업 정책 및 산업 기반 구축,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웠습니다. 25년 정도 박물관, 문화관광, 문화예술 분야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제가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고흥을 우주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문 후보는 한국우주연구원의 분원 유치를, 김 후보는 항공우주사이언스 복합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갑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주장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박정숙 후보가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지칭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분노하게 하는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수갑 주철현 후보도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사과문을 내고 여순 사건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을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진행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발언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에서 총선 후보자 홍보 현수막 일부가 훼손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 측은 오늘 순천 서면에서 일부 현수막이 찢겨 있거나 칼로 잘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 TV토론회가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처음 한자리에 모인 4명의 후보는 각각 지역 발전에 밑그림을 제시했고 상대를 향한 날선 검증도 이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4명의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후보들은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여수, 순천, 광양 생활권 통합과 K-디즈니 완성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경전철을 연결해서 관광객들과 우리 순천 시민, 여수 시민, 광양 시민이 수시로 세계 도시를 왕래하기 쉽게 만들어주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뭔가 이끌리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K-디즈니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 핵폭탄이 나와서. 진보당 이성수,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의료 서비스 확충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 중입자 가속기를 순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순천이 정주하면서 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대 유치와 지역 완결형 의료 실현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의 의대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순천으로 유치하도록. 이번 총선에서 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상대를 향한 날선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임대료, 식대 또 그리고 인건비, 체재비 등이 많이 있을 건데 꽤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들은 그분들에게 지불했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입니다. 예, 아마 시간이 다 이제 지났습니다. 정치를 오래 안 해보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를 겁니다. 여당과 야당의 공방도 팽팽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R&D 사업에 예산을 5조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천의 신산업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순천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선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순천의 발전에 필요로 한 예산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죠. 전라남도가 공모하겠다고 밝힌 의과대학 신설을 두고선 모두 순천이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전라남도가 공모 대신 순천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지역 간 분열을 막기 위해 순천과 목포 두 곳에 설립하자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우려에 대해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온라인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의대 공모 추진을 두고 도민들의 뜻을 잘 살펴 공정하고 원활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정례 조회에서 당초 통합의대를 생각했는데 대학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공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를 두고서는 중앙부처가 고속화철도를 언급하지만 대통령이 고속철도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30분 이상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직선화 관철을 힘을 모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4년 넘게 영업을 하던 광양의 한 식자재 마트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납품업체들은 10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식자재 마트, 출입문에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과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 도착 안내 스티커도 수두룩합니다. 요금이 밀려 전기마저 끊긴 내부는 깜깜하고 빈 상자와 카트 등으로 어지럽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대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일부 식자재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는 상황입니다. 마트 영업이 중단된 건 지난달 초. 마트에 물건을 대던 납품업체들은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고 없는 영업 중단에 밀린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납품업체만 20여 곳, 미수금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업체예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사기라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해 업체들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마트 측이 대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마트 주소에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트로 카드 매출 대금이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융통되게 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압류가 될 거라는 그래서 예측을 하니까 그걸 다시 바꾸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채권 양도를 했다. 자기네들을 짜고 치는 그런 거 아닌가. 취재진은 입장을 들으려 마트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 업체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조만간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 지역 청년단체가 지역 소멸 등 순천의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청년권익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오늘 순천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소멸로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도 청년 붕괴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금 분배로 청년이 성장할 기회를 주고 아이를 함께 키워줄 사회 안전망과 의료, 문화, 교육 등 기본권이 보장돼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향해선 지역인재 고용 혜택 부여, 청년 펀드 조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가 청년이 찾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미를 심고 관리한 공원에 쥐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쌓이는 쓰레기 더미 속 음식물을 먹이 삼아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번식력도 강해서 도시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어선 상가들 사이 조성된 목포의 한 장미정원. 늦은 저녁이 되자 쥐들이 쓰레기 더미 사이를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흙이 채워진 화단 위에 과자 조각을 떨어뜨리자 금세 나타나 조각을 물고 달아납니다. 도시 경관을 위해 가져다 놓은 화단이지만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되며 지금은 쥐 서식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쥐구멍만 4개. 먹이 활동을 위해 거리를 오가는 쥐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도 있는데 2층인데 쓰레기통만 돼 있거든요. 그쪽에 여기 쪽에서 여기까지 쥐가 한 마리 쭉 갔어요. 하수구 들어갔다 나왔다. 쥐가 많은 거는 보신 거예요? 많이 봤어요.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서요. 지난해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정원에 5종의 장미 4,000주를 식재한 목포시. 5만 송이 장미꽃을 활용해 이곳을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만들겠다며 홍보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허술한 위생관리로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마저 기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끔찍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니는 곳은 깨끗해야 하지 않나. 냄새도 많이 나요. 도로로 못 지나갈 정도로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저런 모습이 보이니까는 상가 같은 곳도 안 오게 되고 임대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번식력이 강한 쥐들은 봄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봄이 되면은 어미들이 더 먹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 10마리 정도 낳거든요. 2달 정도 후부터는 얘네들도 생식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쥐 서식 문제를 인지한 목포시는 해당 구역에 있는 10여 곳의 쥐구멍에 쥐약을 설치했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실시한 글로컬 박람회 주제가 공모에서 목포 석현초등학교 이무균 교사가 제작한 세상에 소리쳐 글로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임 교사가 공모한 주제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전남교육청은 작곡가 김영석 씨에게 편곡을 맡겨 박람회 기간 사전 공연과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박람회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시에 있는 민관 산학연 단체들이 협력해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여수시와 산단 공동발전협의회 등 17곳의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탄소 중립 산업정책 포럼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산단 내 탄소 중립 고속도로 구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GS칼텍스의 김종은 업무팀장은 포럼 기획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을 3년 가까이 웃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상승률보다 0.3%포인트가 높았는데요. 비빔밥이 5.7%로 가장 높았고 떡볶이와 김밥, 냉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순천경찰서가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팀은 모레까지 총 4팀으로 나누어 전문 탐지기를 활용해 건물과 화장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수 돌산도서관에서 손차영 작가의 행복이 머무는 곳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며 작가의 문인화 2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와 함께 종일 강한 바람도 불어왔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아지는 절기상 청명인데요. 절기와 다르게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기온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이 높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 지역이 1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6도, 그 밖의 지역은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상에도 내일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간조 시각은 낮 12시 2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고흥군이 금산면에 들어설 전국 최대 규모의 독일 마을 조성을 앞두고 독일 현지에서 민관 합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독일 쾰른에서 제독 교포와의 간담회를 갖고 금산면 독일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교민 입주 상담을 진행했으며 오는 6일까지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현지에서 민관 합동 입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독일 마을인 고흥 석정지구 새꿈도시는 7만 제곱미터 부지의 100세대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로 이번 독일 방문단에는 군의회와 독일마을 추진위원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스카이타워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유채꽃밭이 이번 주말부터 무료로 개방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봄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대한노인회 전남지회와 합동으로 조성한 5,000제곱미터 규모의 유채꽃 단지를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